안녕하세요. 색이 예쁜 요리의 찐빵입니다.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설 명절 때 드실만한 잡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두우니까 불을 잠깐만 켜놓을게요. 설 명절 때 드실만한 한정식 집에서 나올 법한 그런 비주얼이 예쁜 잡채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증을 주시더라고요. 집에서 만들면 잡채가 식당에서 나오는 그런 색깔이 나오는 잡채를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들한테 그 한정식 집이나 일반 식당에서 보기에도 예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느낌이 나는 한정식 집 잡채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그 방법은 내일 아침에 일러 드릴게요. 일단 당면부터 물에다 담가 놓을게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만들어서 점심때 먹으려고요. 요 정도면 저희 세 식구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랑 저랑 여동생이랑. 요대로 놔뒀다가 무거운 걸로 좀 눌러놔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좀 물속에 있어야 금방 면도 불고요. 당면은 오래 불려 놓을수록 좋으니까요. 조리 시간이 단축이 되고 또 불린 잡채가 더 훨씬 금방 해가지고 만드는 잡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불리는 시간을 충분히 주세요. 이렇게 무거운 그릇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예, 지금 시간이 아침 지금 9시 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잘 불려진 것 같아요. 밤새 불려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걸로 좀 눌러 놓으면 당면은 충분히 잘 불려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이제 불려줄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밤새 불려놔도 상관은 없는데 목이버섯이에요. 목이버섯은 저희는 요만큼만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커지는 버섯이니까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이것도 뭐 1시간 정도만 불려 놓으면 야채 손질하고 뭐 하고 준비하는 동안 충분히 잘 불려지니까 이렇게 해서 목이버섯도, 또 목이버섯을 좋아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목이버섯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쁘진 않더라고요. 좀 지저분해 보여 가지고 저희는 요 정도만. 요게 불려지면서 엄청나게 커져요. 커지면 이것도 3등분이나 2등분 정도 하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제 야채를 빨리 손질할게요. 야채들은 너무 푹 익히시는 것보다는요, 그래도 약간 설컹거리는 느낌이 나는 씹는 식감이 있게끔 볶아주셔야 돼요. 저는 양파를 1개 정도만 준비를 했는데 양파가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개에서 2개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 파프리카 하고요. 살짝 너무 얇게는 썰지 마세요. 어차피 볶아지면서 너무 얇으면은 뭉쳐다녀요. 그러니까 조금 두께가 있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노란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이렇게 하고, 이제 당근도 썰어주세요. 당근도 좀 채를 좀 두껍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당근채도 너무 가늘면 뭉쳐다녀가지고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두께가 있게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파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채를 썰어주세요. 길이는 당근하고 같은 길이로. 이제 버섯 종류를 손질을 해주시면 돼요. 버섯은 저는 2가지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느타리 버섯하고요, 지금 보이는 표고버섯. 좋아하시는 기호에 맞는 버섯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느타리 버섯하고 표고버섯만 넣으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으니까
작은 거는 그냥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그냥 쓰시고, 이렇게 좀 큰 것들은 손으로 찢어줘야 맛있더라고요. 칼로 썰으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손으로 큰 것들은 찢어주세요. 2등분, 3등분 이렇게 해서 느타리 버섯은 찢어주시면서 손질을 해주시고요. 표고는 얇게 쓸어주세요. 반달로. 이 양 조절은, 버섯의 양은요 각자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버섯 손질 하나 안 된 거는 좀 전에 불려놨던 모기버섯이거든요. 그 모기버섯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 낼 거예요. 지금 예, 잘 불었어요.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큰 것들만 3등분, 2등분 그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버섯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산 거. 여기 보면 끝에 부분에 아무래도 이렇게 박혀있던 부분은 돌멩이가 지근거릴 수가 있어요. 흙이 있거나 그런 것들도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잘라 등분을 하면서요. 이 정도 크기는 그냥 하시고요. 깨끗하게 손질이 돼갖고 판매를 하고 있어도요, 가끔 보면 지근거리게 씹히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크니까 다 자르고 이런 식으로 버섯까지 다 준비를 해주세요. 물이 펄펄 끓고 있을 때요, 소금을 조금만 넣으시고요, 손질해 놓은 시금치를요 한 단 정도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쳐주세요. 바로 위아래를 볶아주시고요, 조금만 숨만 죽인 후에 바로 찬물에다가 담가주세요. 그래야 파랗게 예쁜 시금치가 데쳐지니까 됐어요. 이 정도에서요 바로 찬물에다가 건져내주세요. 이렇게 해서요, 시금치는 바로 찬물에다가 담가갖고 더 이상 데쳐지지 않게끔 시금치가 살아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시금치에 고운 모래나 먼지들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두세 번 헹궈 주셔야 돼요. 데친 후에는요, 이제 준비 재료 중에 고기가 하나 남아 있어요. 고기는 저는 소고기보다는요, 저희 집은 돼지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그 돼지고기로 해갖고 잡채용으로 썰어갖고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고기를 밑간하기 전에요, 깨끗하게 시금치부터 먼저 밑간을 해주세요. 시금치는 요 소금으로, 가능하면 맛소금을 사용해 주셔요. 이렇게 맛소금을, 그리고 시금치 아까 살짝 데친 거요. 시금치 밑간은요 아주 슴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잡채를 하면서 또 따로 간을 하니까. 참기름이에요. 참기름도 조금만, 그리고 후추, 다음에 다진 마늘, 그리고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시금치 다 끝났으면요, 시금치는 됐고요. 이제 잡채용 돼지고기를 간을 해줄 거예요. 잡채용 돼지고기의 간은요 소금이 아니고요 간장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준비하신 고기 양에 따라서 각자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슴슴하게, 모든 밑간들은 슴슴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추 조금 넣으시고요, 고기니까. 또 불고기 양념처럼 살짝 달콤하게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참기름도 넣어주시고요, 깨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다음엔 굴소스예요. 굴소스도 한 큰술 정도만, 이렇게. 그리고 다진 마늘, 저희가 준비한 양으로는 한 3분의 1큰술 정도만 집어넣을게요. 이제 잡채용 고기를요, 돼지고기예요, 조물조물 주물러 주시면 돼요. 고기 양에 따라서 양념 한 간은요 각자 조절을 해주셔요. 뭐든지 좀 심심하게, 좀 짜지 않게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주시는데요, 고기는 간장과 굴소스로 간을 맞추시고요, 시금치는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시면 돼요.
예, 볶을 거 모든 잡채 재료가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고기까지 마무리가 다 됐어요. 이제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주시면 훨씬 편하게 조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간장이에요. 간장은 진간장을 사용하시든 양조간장을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짠 국간장보다는요 양조간장이나 진간장을 사용을 해주세요. 이 간장만 가지고 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소금이에요. 너무 간장이 물기가 있는 게 많이 들어가면 질척해지니까 잡채가, 요거는 한 3분의 1큰술 정도? 요거는 각자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소금 양은요. 다음엔 설탕이에요. 설탕은 각자 조절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3큰술 정도 집어넣을 거예요. 살짝 단맛이 있어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참기름이에요. 제가 미리 계량을 해놨는데 요게 한 4큰술에서 5큰술 정도의 양이에요. 참기름이 넉넉하게 들어가야 잡채는 맛있어요. 다음엔 식용유인데요, 식용유의 양은요 각자 조절을 해주시는데 저는 3큰술만 집어넣을 거예요. 요게 3큰술 제가 이렇게 해서 계량을 해놓은 거라 이렇게 3큰술 정도만, 참기름만 가지고 고소한 맛을 내지 마시고요, 식용유랑 섞어갖고 사용을 해주세요. 다진 마늘이에요. 요거는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아린 맛이 강하게 나니까 반 큰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다음에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는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딱 3분의 1큰술 정도. 통깨는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저는 3큰술 정도 계량을 해갖고 담아놨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해주시고요, 나중에 집어넣는 게 2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이게 기본 잡채 양념장이에요. 여기다가 딱 2가지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소스는요 지금 상태로도 약간 묽은 양념의 소스가 아니고요, 약간 점성이 있는 끈적거리는 느낌이 나는 소스예요. 여기다가 제일 중요한 거, 대부분 집에서 하시면 요 재료를 집어넣지 않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한정식 집에서 나오는 잡채처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느낌이, 먹음직스러운 느낌이 나는 색이 나오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2가지 정도는 넣어주시면, 이번 설에는 이렇게 2가지 정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으니까 넣으셔갖고 잡채를 한번 만들어 줘 보세요. 요즘은 방송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셔요. 이렇게 노추라고 하고요, 노두유라고 해요. 이 제품은요 단맛이 있는 간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향도 조금 있어 가지고 이게 들어가면 음식의 색도 살아나고요, 맛도 살아나고 향도 살아나요. 일반 마트에서 구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요거 제가 한 3,000원, 4,000원 미만으로 해갖고 가격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그렇게 주고 사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제품이 없으시다면 요거예요, 카라멜. 이런 노두유처럼 좀 고급진 맛은 아니지만요, 맛을 좌우하는 건 아니고요, 색을 좌우해주는 소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없다 하시면요, 마지막으로 굴소스예요. 이 굴소스 자체에서도 색을 좀 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요 2가지를 못 구하신 분들은요, 굴소스를 조금 첨가하셔가지고 당면에 색을 좀 입혀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 기본 양념에다가 간장의 양을요 좀 적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요 셋 중에 어떤 걸 넣으실지 모르시니까, 저는 다 있기 때문에 이 노두유가 제일 색도 예쁘고 그리고 맛도 있더라고요. 그 향도 있고 해가지고 노두유를 넣고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단맛도 좌우를 해줘야 되는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올리고당 또는 꿀이에요. 올리고당 또는 꿀을 넣어주시는데, 몸 생각하신다면 꿀을 넣어주시고요, 꿀 없으신 데가 많으시니까 요 올리고당이나 물엿, 약간 점성이 있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있는 올리고당을 넣어주시면 돼요. 요 2가지 재료를 집어넣으면요 훨씬 더 진짜 한정식 집에서 드셔보셨던 그 맛, 색도 예쁜 그런 잡채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이 노추는요 다 가시면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약간 점성이 있어갖고 간장보다는 점성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게 색도 좌우를 하니까 처음에 1큰술, 2큰술, 나중에 잡채를 모든 재료를 집어넣고 잡채를 비비실 때 그때 노두유를 조금 더 첨가를 하셔갖고 색을 마무리로 잡아주시면 돼요. 다음에는요 올리고당이에요. 단맛을 올리고당으로 잡아주세요. 크게 1큰술, 2큰술. 요거는 각자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단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올리고당의 양을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잘 섞어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조금 걸쭉해 보이는 그런 소스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만 드셔도 맛있어요. 여기다가 국수를 비벼도 맛있고, 볶음 우동 하듯이 조금씩 넣어 가시면서 볶음국수 만드셔도 너무 좋더라고요. 만약에 이 올리고당이야 다들 괜찮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조금 낯설은 제품이잖아요. 노두유, 노추라는 제품이, 이게 만약에 요 향 때문에 싫으시다고 하시면요, 카라멜, 요거는 한 1,000원 안팎으로 구입이 가능한, 요게 들어가야 색이 예쁘게 나와가지고 잡채가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윤기도 나고요. 노두유가 만약에 구하지 못하시거나 요 향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카라멜 소스를 아까처럼 넣어주시면 돼요. 이번에 제가 만드는 잡채는요, 기름에 볶아내는 볶음 잡채가 아니고요, 무치는 무친 잡채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식용유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시면 느끼하니까 어느 정도 볶아질 정도로, 타지 않을 정도만. 제일 먼저 깨끗한 양파부터 먼저 볶아주세요. 양파도 볶으면서 모든 야채는요, 밑간을 살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당면하고 야채하고 따로 놀지 않게 해주시려면 살짝 밑간을 해주시는데요, 소금이에요. 맛소금으로 너무 간을 딱 맞추는 건 아니고요, 슴슴하게 소금하고 후추로만. 소금은 맛소금을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야채는요, 약간 설컹거리는 느낌이 있게, 너무 푹 익어도 잡채는 맛이 없더라고요. 예, 이 정도에서요, 너무 푹 익히지 마세요. 꼭 좀 식혀주세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다음에 나머지 야채를 볶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금하고 후추로만 밑간을 해주세요. 여기 나머지 야채, 대파, 당근, 파프리카, 노란색과 빨간색, 마찬가지로 요것도 익힘 정도는요, 양파처럼 너무 푹 익히지 마시고요, 약간 식감이 살아있게 볶아내주세요. 나머지 야채들도요, 양파처럼 약간 식감이 살아있게 푹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순서가 중요해요. 야채는 양파부터 먼저 볶아주시고요, 고기하고 버섯 중에 고기 먼저 볶아주시고, 고기 볶은 그 양념 남아있는 팬에다가 닦지 마시고요, 버섯을 볶아주시면 돼요. 다음엔 돼지고기부터 먼저. 잡채용 고기예요. 반드시 고기를 볶은 후에요, 고기 볶을 때는 기름을 치지 마시고요, 돼지고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 갖고도 충분히 볶아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부터 익혀주세요. 이렇게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핏빛이 사라졌을 때요, 좀 전에 만들어 놨던 잡채용 소스를요, 뭐 한 큰술, 2큰술 정도만 집어 넣으시고요, 고기에 색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고기 자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고요, 고기에도 간이 배가지고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 된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고기는 다 익혀졌고요, 고기를 쏟고 남아있는 팬에 있는 양념에다가 버섯을 볶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닦지 마세요. 버섯에다가는요, 기름을 조금 뿌려주시고요, 불을 켜고 팬이 예열이 돼가지고 끓어오를 때요, 버섯을 넣고 그 양념에다가 버섯을 볶아주세요. 버섯도 마찬가지로요, 어느 정도 익힘이 됐을 때 잡채용 소스를요, 조금만 넣으시고 간을 살짝만 맞춰주세요. 버섯은 너무 센 불에서 볶으시면 금방 탈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중불에서 익혀주세요. 잡채용 소스를 조금 뿌려갖고 색을 입혀주세요. 이 버섯도 색이 입혀져야 이뻐요. 이렇게 해서 이런 브라운 색깔이 나오게. 이 정도에서 느타리 버섯하고요, 표고버섯이 볶아졌을 때 요거는 살짝만 볶아주시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 불려놨던 목이버섯이에요. 목이버섯은 너무 오래 볶으시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살짝만, 안 볶으셔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도 살짝 볶아지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버섯에다가 후추만 살짝 쳐줘도 맛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잡채용 소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소스로 간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다 됐어요. 이제 모든 재료가 다 볶아졌으니까
이제 당면만 삶아갖고 무쳐주시면 돼요. 당면은 푹 불려진 당면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삶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요, 당면을 삶을 때는요 좀 오버되게 꺼내갖고 씹어봤을 때 조금 이거 너무 푹 익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삶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불리지 않은 당면은 좀 오래 걸리고 또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불려놓은 당면은 한 2분에서 3분 정도만 삶아 주셔도요 금방 푹 익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불려 갖고 사용해 주세요. 꼭 당면 자체에 있는 전분기 때문에 끈적거리는 것도 있고요, 들러붙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삶아진 다음에는요 찬물에다가 깨끗하게 한번 헹궈 주세요. 그리고 알맞게 익었는지 아는 방법은요 드셔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가닥 잡고 찬물에 헹궈 가지고 벌써 투명해졌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당면이 냄비 바닥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어가면서 그러면서 익혀주세요. 예,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불을 끄고 찬물에다가 바로 헹궈주세요. 이렇게 너무 잘 삶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물기를 채반에다 받쳐갖고 물기를 제거를 해주세요. 예, 이제 물기 빠지면 볶아놓은 야채하고 같이 섞어갖고 비비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일 먼저 볶아놓은 야채하고 고기하고 버섯을 넣어주시고요. 다음엔 시금치예요. 시금치도 털어가면서 뭉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털어갖고 다 집어넣어주세요. 당면을 넣고 무치기 전에 먼저 골고루 야채를 섞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잘 섞여졌을 때요 이제 물기가 빠진 상태에서 당면을 넣어주셔야 돼요. 삶아놓은 당면 네, 골고루 묻혀주시고요. 이렇게 한 번만 전체적으로 섞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소스 만들어 놓은 거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소스랑 다 집어넣어 주세요. 예쁘게 색이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 노두유가 들어가 갖고 벌써부터 틀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골고루 야채하고 당면하고 묻혀주세요. 승아야, 응. 엄마가 간 좀 보면 안 돼? 간 안 봐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맛있을 것 같은데. 알았어. 한번 먹어보자. 여기다 조금 잠깐만요. 엄마 시금치 좋아하시지? 이렇게. 줘. 아우, 조금 줘. 그래도 입이 터지겠다. 그래? 알았어. 조금만 줘. 자, 맛있겠어. 아주 이쁘네. 색이 참 이뻐요. 지금 카메라에는 요 색이 제대로 입혀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노두유는 더 이상 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엄마 드셔봐. 어때 엄마? 간 맞아? 간 맞아? 더 뭐 간 추가 안 해도 돼? 단 것도 됐고, 응. 간도 됐고. 그래, 이거 더 저거 하기 전에 지금 맛있을 때 얼른 해갖고 먹자 엄마. 잠깐만 기다리셔. 이제 완성 그릇에다 담을 거예요. 색은 박아시면서요 놓주세요. 노두유로 색깔을 맞춰주시든지요, 노두유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카라멜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맛있게 보이게 이렇게 해야 한정식 집에서 드셨던 그런 예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그런 맛있는 잡채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당면을 돌려 담아 주시고요. 요 위에다가 나머지 야채를 올려 놓을게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시금치도 고기하고 버섯, 양파도 조금, 파프리카, 당근, 마지막으로 위에다가 통깨 좀 뿌려주시면, 올 설에는요 잡채 만드실 때 이렇게 한정식 집에서 드셔본 듯한 이런 느낌이 나는 잡채를 예쁘게 만들어 갖고 올려보세요. 상에 당면 자체에도 색이 예뻐 가지고 아마 손이 한 번 더 갈 거예요. 빨리 어머니랑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엄마 접시.
그럼 먹자. 잠깐만 드릴게. 우와. 아, 많은 분들이 그 한정식 집에서 먹는 잡채랑 집에서 만들면 색깔이 이쁘지 않게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엄마는 고기보다 야채 좋아하니까 야채를 더 많이 넣을게. 자, 드셔봐. 아, 색깔이 너무 이쁘지 엄마? 진짜 식당에서 파는 잡채처럼 됐어. 나는 고기가 좋으니까 고기랑 파프리카, 딱 맞네. 버섯하고. 응? 응? 간도 딱 맞아? 응. 아까 엄마 간 봤을 때 딱 맞는다 그랬잖아. 이렇게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투명하면서도 그 약간 브라운 색깔이 나오는 잡채가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강도 나고 윤기도 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진짜 맛있지? 저도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그러네. 간이 한 번에 딱 맞았어, 엄마. 그래서 맛있어. 아우, 올 설에는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만드셔갖고요. 차례상에도 올려보시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어르신들 모시고 맛있는 잡채 한번 만들어서 드셔봤으면 좋겠어요. 예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엄마 많이 드세요. 응.